104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왜 따뜻한 대화가 힘들까? 저자 로베르트 버디. 출판일 2025년 4월 22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감성부터 파고드는 8가지 말하기 도구를 알자. 책 소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기분부터 챙깁니다. 말이 아닌 대화를 잘하고 싶은 당신에게 40년 경력의 의사소통 전문가가 전하는 감성지능 대화법. 오해를 풀려고 꺼낸 대화인데 왜 또 화를 내고 끝났을까? 지위와 실력을 갖추고도 왜 사람들을 이끌지 못했을까? 맞는 말만 고르고 골라 말했는데 왜 설득하지 못했을까? 이성을 사용해 대화해야만 효과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로베르트 버디는 이성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 감성적으로 말하면, 즉 차가운 대화가 아닌 따뜻한 대화를 하면 일과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왜 따뜻한 대화가 힘들까는 수천 명을 인터뷰하고 취재하며 전문성을 쌓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감성지능 대화법을 담아낸 책이다. 감성지능을 발휘해 인터뷰이들과 겉핥기식 인터뷰가 아닌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데 탁월한 저자가 당신이 다그치지 않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똑똑해 보이는 사람보다 친근한 사람이 되도록, 잘 설명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감성을 내세운 진짜 대화를 알려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대화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눈높이, 감정, 관련성, 상냥함 같은 대화의 8가지 핵심 도구를 소개한다. 책 속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법,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법, 상대방에게 대화의 관련성을 부여하는 법, 대화의 존중을 담아내는 법 등은 당신의 대화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진정한 소통으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동안 대화 때문에 일과 관계가 꼬여 고민이었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그리고 감성을 꺼내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보자.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로베르트 버디. 리더십 컨설턴트. 40년 넘게 수천 번의 인터뷰와 취재를 진행한 저널리스트이자 방송인, 감성지능을 활용한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경영 코치이다. 18세의 나이에 저널리즘에 뛰어든 저자는 도이체 벨레 독일 국제 방송을 시작으로 RIAS-TV 미국 지원 서베를린 방송회에서 활동하며 미국과 중동을 오가는 특파원으로서 역사적 순간들을 취재하고 TV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뒤이어 MDR 독일 중북 공영방송에서 저녁 뉴스 MDR 액주얼을 진행하며 독일과 전 세계의 주요 이슈를 다루었다. 오랜 시간 동안 대중과 소통해온 저자는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 문화를 접하고 조화롭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붐이 정신에 매료된다. 이 경험으로 저자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조절을 통해 타인과 잘 지내는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곧바로 저자는 감성지능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시붐이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개인과 조직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도왔다. 번아웃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의 강의는 여러 기업의 임원들과 공직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저자는 현재 경영 코치로서 리더십 강의와 미디어 트레이닝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쓰고 있다. 이 책 나는 왜 따뜻한 대화가 힘들까는 그간 방송인과 경영 코치로서 경험한 저자의 사례들을 모은 책으로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과 인간관계에 만연한 이성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이 감성 중심의 쌍방적인 소통이 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기분부터 챙깁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감성지능 대화법. 큰 소리나 비난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이 여기 있다. 당신이 노력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면, 대화 끝에 누군가는 상처받았다면 이성으로 말하지 말고 감성으로 말하라. 최근 당신에게 이런 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우리는 꽤 자주 대화에 실패한다. 우리는 마음과 달리 냉정한 말로 가족, 연인,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길 반복한다.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사과를 한답시고 상대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말을 뱉는 동료도 있고, 나의 능력은 충분하니 당신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로 지도하는 리더도 있다. 모두 감성보다 이성을 내세운 결과다. 저자 로베르트 버디는 40년 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책에서 그는 방송 일을 하며 겪었던 시행착오, 인터뷰와 취재로 만난 사람들에게 배운 대화의 표본, 자신의 코칭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한 기업인 등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감성지능을 발휘하여 따뜻하게 대화할 것을 반복해서 제안한다.
따뜻하게 대화한다고 해서 무작정 고운 말, 예쁜 말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성지능을 발휘한다는 뜻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모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잘 대응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준비한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거나 대화를 했는데 찝찝한 마음만 남았다면, 의도와 다르게 말해버려 누군가는 상처받고 끝났다면 이 책부터 읽어보라. 당신도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다. 어떤 대화가 내 곁에 사람이 남는 따뜻한 대화일까? 인간관계, 비즈니스, 연설까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8가지 말하기 도구.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떻게 말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독자들이 감성지능을 자극하는 8가지 말하기 도구를 사용하여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 거래처와 성공적으로 협업하며 대중을 사로잡는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8가지 말하기 도구. 도구 1. 감정, 대화는 이성이 아닌 감성을 쓰는 일이다. 도구 2. 상냥함.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도구 3. 관련성, 듣는 사람은 자신과 관련 있는 말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도구 4. 욕구. 상대방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도구 5. 서사, 영화 속 주인공의 대사로는 현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도구 6. 눈높이. 따뜻한 대화에는 위계가 없다. 존중만이 있다. 도구 7. 침묵, 듣는 자세가 전달하려는 의지만큼이나 중요하다. 도구 8. 현재, 과거의 경험이 대화를 망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대화를 망설이게 만든다. 책 속에는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전 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 버진그룹 CEO 리처드 브랜슨 같은 유명인부터 직장인, 연인, 자녀를 둔 부부 등의 사람들까지 말하기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누구나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다.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그는 연설을 마치면 본인이 준비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는 감격에 자주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열정만큼 지지율은 따라주지 못했고 결국 소통 담당 보좌관이 오바마의 흥분을 누그러뜨리며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들은 개념이 아니라 감정에 열광합니다. 이후 오바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1대1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말에 깊은 유대감을 담고자 노력했고 오늘날 소통의 아이콘으로 남았다. 저자 로베르트 버디 역시 자신도 한때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방송인 시절 어느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진행했던 저자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당시에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 누구에게나 흥미로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무리 스토리가 좋고 양질의 정보가 가득하더라도 시청자에게 내가 왜 봐야 하는지 관련성을 주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처참한 시청률로 알았다. 결국 프로그램 시작 전 시청자에게 관련성을 부여하는 자막을 삽입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첫 회만에 프로그램이 종영되지 않고 수년 동안 팬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누구나 처음부터 따뜻한 대화를 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감성지능은 있다. 감성지능을 사용해 대화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 책을 추천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독일의 뇌과학자 게랄트 휘터는 모두에게는 얼마든지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소성이라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 책의 저자가 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게끔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니 당신의 상황이 무엇이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부터 펼쳐보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데는 사실 매우 진부한 이유가 있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갈등을 대립이나 저항, 말하자면 넓은 의미의 싸움이나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당과 협회에서 성공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오르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효과적인지 자주 경험하고 또 목격했다. 서로 대화로 풀어가기보다 남들보다 어떻게든 뛰어나게 굴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배척하고 괴롭히고 비방하는 등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갈등을 폭력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내몰지 않고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끊임없이 서로 빗나가는 말을 하거나 모두가 자기 말만 하겠다며 큰 소리 내지 말아야 한다. 나는 25년 넘게 경제와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업의 리더들이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때론 대중을 향하기도, 때론 직원을 향하기도 한다. 기업 리더들은 특히나 이성적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실용적이라는 오해에 쉽게 빠지곤 하는데, 이성적이라는 말을 곧 감정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다수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차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순전히 사실적인 주장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처럼 이성의 영역으로 도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이다. 이는 진정한 교류가 되는 소통을 방해한다. 그리고 큰 대가로 되돌아온다. 이를테면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고객들이 기업의 정보 정책을 비판하게 된다.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던 한 고객은 업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명망 있는 대학을 나와 흠잡을 데 없는 커리어를 보유하고 강력한 리더십까지 갖춘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이러한 성공 덕분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는 그녀에게는 비호감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게다가 당시 그녀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판이 좋지 못한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이 리더가 이러한 인식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나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똑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친절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녀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친절하거든요. 사실 나는 사적인 모임을 통해 그녀가 아주 멋있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녀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매우 절제되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산 가져가. 이 간단하고도 일상적인 말과 요청은 여러 관계와 맥락에서 작용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말다툼 끝에 집에서 쫓아낸 사람에게 그의 물건을 당장 가져가라고 하는 말인가? 또는 생일 선물로 그토록 바라던 공룡무늬 우산을 어제 막 받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인가? 각각의 상황에서는 같은 문장이라도 그 의미의 뉘앙스가 다르다. 발화되는 말과 화자 및 청자의 개별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는 각각 고유한 역학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전에 했던 모든 말과 함께 작용하여 다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화자와 청자는 각자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디론가 간다. 그들은 우산 아래서 잠시 마주치고는 다시 각자의 길을 간다. 상황의 역학관계는 그 이전에 발생했으며 앞으로 하게 될 말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감성지능적 소통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화 당사자 모두가 지속적인 교류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상황과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서로 대화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공유하는 게 아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인터뷰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3에서 4초는 우리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대화 상대와 청취자 또는 시청자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자극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이 전략을 아주 완벽하게 사용했다. 그는 먼저 질문자를 마치 약간 모자란 사람 보듯 쳐다본 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담배를 반 개피 피운 다음 아주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진정한 의미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내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망할 놈의 업보 같은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이번 장에서는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다음 문장이다. 말 한마디가 부족하면 나중에 덧붙일 수 있지만 말 한마디가 넘치면 나중에 그 말로 화를 입을 수 있다. 들어가며 당신의 말이 소리가 아닌 소통이 되려면 나의 친한 친구가 이 책의 첫 문장을 나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다. 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한 적이 있다. 그는 얼굴에 한껏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말을 했다. 나는 이 친구의 말이 아이러니한 농담인지 아니면 저자로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는 뜻에서 한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이제껏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물을 먹기도 했다. 감성지능적 소통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나는 여전히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감성지능적 소통은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이상향과도 같은 목표다. 대화 당사자들이 자신의 요구와 상대방의 요구를 인식하고 공감을 기반으로 반응하는 대화, 상대에게 자기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연대감을 다지려는 시도가 쉬울 리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자주 이러한 시도들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철학자이자 심리치료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파울 바칠라빅은 소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맞다. 우리는 늘 항상 소통하고 있다. 심지어 말로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때때로 우리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곤 한다. 그래서 바칠라빅의 말을 언어적 및 내용적 측면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우리는 소통할 수 없을 때조차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지 못할까? 그 대답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그저 자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만족한다. 그러나 이때 어떻게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대부분 간과한다. 아기가 옹알이를 멈추고 말을 하기를 바라면서 단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약속된 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칠 뿐이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모습에 매우 기뻐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아기처럼 울기만 했던 때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아이들이 이미 말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으니까. 아이들이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 회사의 경영진이나 의회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소통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말만 많은 의미 없는 소통은 잘못된 소통 방식을 통해 전해지는 유전병과 같다. 오늘날 소통 능력이 회사 경영진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다.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 배우거나 연습하거나 실천할 기회는 더더욱 없다. 그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소통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히 넘어가고 끝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엑셀만 밟을 수 있으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운전 방향과 규칙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지고 중간중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으면 소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며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던 소통을 멈춰야 한다. 이제 당신은 잠시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성찰을 해보고 당신이 대화할 때 실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저명한 뇌과학자인 게랄트 휘터 교수와 함께 저술한 책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쓴다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발전을 이루고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책이 포화 상태의 글로벌 정보 시장 때문에 우리 뇌가 정보의 범람에 빠졌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패한 소통은 중요한 프로젝트와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꿈을 무너뜨린다. 비행기 조종실처럼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소통 장애가 실제로 인명을 앗아가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담은 승무원 자원 관리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승무원 자원 관리에 담긴 지혜는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다. 우리는 모든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항공산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승무원 자원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소통 원칙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든 비행기를 탔을 때 안전하게 살아남고 싶을 테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과의 소통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전혀 지키려 하지 않을 뿐더러 때론 그런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소통으로 연인과 이별을 맞이하면 그냥 체념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들인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운 자녀와의 관계가 산산조각 날 때도 비싼 비용을 들여 영입하고 교육한 직원을 말 한마디로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다.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와 대화 상대가 원하는 바를 말로 간단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양쪽 모두가 말이다. 개인적이든 업무적이든 인간관계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맺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 또한 갖추고 있다. 바로 이성이라는 장비다. 하지만 감성지능적 소통을 위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인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며 이를 언어로 소통하는 유일한 생명체다. 이 능력은 어떤 고등생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호모 사피엔스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마치 석기시대 원시인이 최첨단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서로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성이라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효과적이라는 말에는 감정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 즉,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효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혼란스러운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처럼 이상하게 들리는가?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다. 어떻게 이성을 사용하여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데니얼 골먼이 제시한 감성지능으로 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우리가 감정적 존재인 인간, 즉 우리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질문과 같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대화란 어떤 대화일까?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는 무엇이며 감성지능적 소통을 통해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부터 이 새로운 대화 방식을 적용해 보길 권한다. 이러한 관계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을 위한 8가지 말하기 도구를 배우고 익히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 도구들은 지속적인 어쩌면 평생에 걸친 성찰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모든 소통이 그렇듯 이 책을 읽는 것도 형태를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와 성격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호작용 말이다. 그러니 변화를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이 책을 밖으로 던져버리기 바란다. 물론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던져주길 바란다. 그래야 이 책이 적어도 2번째 기회를 얻게 될 테니 말이다. 책이 아직 여러분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길을 걷는 어떤 남성 혹은 여성의 손으로 넘어갔는가? 참고로 이 책에서는 성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린다. 감성지능적 소통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다. 물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느끼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소통 당사자의 개별적인 감정 상황과 욕구에 맞춰 소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성, 여성 혹은 기타 성별에 대한 구분은 앞으로의 논의에서 불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남성 대명사를 때로는 여성 대명사를 사용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해당 범주에 자유롭게 위치시키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당신과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통하기가 힘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다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들은 종종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준다. 설령 우리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말이다. 우리 대화 좀 합시다고 말할 때는 이미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용기를 내라는 것이다. 소통에는 당연히 실수가 따르는 법이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여정에서 당신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감성지능적 소통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당신이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바라봐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대화를 시도해보자. 자, 이제 출발해보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